오늘 태풍이 많이 부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계백장군은 과연 명당인가 흉당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김유신이었을 때 과연 백제의 마지막 장군을 과연 명당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흉당에다 놓을 것인가를 오늘 공부하는 걸로. 여태까지 풍수하면서 이런 공부는 제대로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백장군 사당은 과연 명당일까 흉당일까. 예를 들면 계백장군 사당 자체를 여기다가 모시면 될까 안 될까를 먼저 논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계백장군 사당을 놔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왜? 여기는 물자리라 그런 거예요. 물. 여기는 논자리예요. 논자리다 보니까 물이 항시 고여있는 형태. 저수지가 없어도 여기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풍수할 때 보시면 잘못된 직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좌청룡과 우백호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저기 보면 우백호가 감아주는 형국이다 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묘자리를 쓴다든가 여기다 집터를 쓰게 되면 100% 여기는 골반 환자하고 무릎 환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사당을 놓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저기를 한번 보셔요. 저기 저 앞에 보면 득수가 이루어지는 부분, 득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과연 그럼 또 사당 자리인가 아닌가를 먼저 논해야 돼요. 그런데 저 득수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절대로 사당을 놔서는 안 돼요. 득수가 이루어지는 안쪽에는 놔도 되는데 득수가 이루어지는 그 바깥쪽에는 사당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기서 크게 성공하셔서 문중에 사당을 짓는다던가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절터를 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다가 절을 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득수가 이루어지는 바깥쪽에도 절을 지면 안 돼요. 모든 집은 득수가 이루어지는 안쪽은 양반들이 사는 곳이고 득수가 이루어지는 바깥쪽은 쌍놈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계백장군 묘를 보면 저기 주산에서 내려오는 형태, 잠깐 저기 볼록 올라온 그 소나무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바로 명당터예요. 거기가 원래 계백장군이 모셔져야 되는 터예요. 그런데 지금 계백장군이 모셔진 터는 속기열자리예요. 속기열지 자리에서도 이게 내려오는 자리, 물이 위에서 내려오고 다시 앞에 있는 산에서 물이 다시 내려와서 물이 쌓이는 형국에 바로 묘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계백장군 묘를 쓴다면, 제가 만약에 저때 썼다면 요 앞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순전 부분도 길지만 실제적으로 명당도 아주 길어요. 그래서 바로 속기열지가 이루어지고 그 앞에 볼록 튀어나온 쪽 있죠. 저 소나무가 볼록 튀어나온 쪽, 저 부분이 바로 최고 명당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제 그 명당이냐 흉당이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걸로 이제 할게요. 예, 이렇게 됐죠? 예.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쌍놈과 양반에 대해서 항시 논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쌍놈이냐 양반이냐의 차이는 뼈대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유교에서 양반은 뼈대가 없어도 얘가 있는 자를 양반이라고 하고, 뼈대가 있으면서도 얘가 없는 자를 쌍놈이라고 해요. 그런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양반들이 짓는 집터, 쌍놈들이 짓는 집터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산 형태를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형태가. 예를 들면 요 형태, 요 볼록 나온 형태는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음택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 자리를 쓸 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넓으면 양택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양택과 음택의 차이는 집을 질 정도로 크냐, 집을 못 짓고 혈이 작아서 묘자리로만 쓸 수 있으면 음택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 털을 보면 여기가 분지잖아요. 분지. 그죠? 이 분지는 누가 집을 질까요? 양반. 뭔 양반이죠? 쌍놈이요. 이 분지에다 집을 짓게 되면 수맥이 많아요. 수맥. 여기가 왜 수맥이 많냐면 저 위에서 우사성이라고 그래요. 우사성과 자사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백호 자청룡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백호 쪽하고 자청룡이 되면 분지가 나와요. 그런데 분지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으면 태풍이 엄청 세네요. 예.
이런 데다가 집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데다 집을 지면 집 공사하느라고 바빠요. 이런 데다 황토집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습이 높아서 그래요. 이 가장 간단하게 보면 여기 이런 자리는 이렇게 음택이 잡혀요. 음택.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는 수맥이 너무 많아서 양반들이 기와집을 질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아셨죠? 그래서 바로 이게 풍수를 못아는 사람들은 여기 좌청룡과 우백호가 잘 잡혔으니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아셨죠? 그 대신에 저 산을 약간 깎아서 집을 집시다 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바로 저렇게 산을 약간 깎아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을 채워서 짓는 집은 안 좋다라고 들었죠? 이런 터는 흙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터는 절대로 집을 지면 안 돼요.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실제 엘로드를 하게 되면 그 정확하게 이 풍수의 이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저쪽으로 가시죠. 오늘 이 풍수를 배우면 이게 아주 귀한 거고 앞으로 요런 데는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아셨죠? 아파트를 사더라도 요런 데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풍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양반가들은 이런데 그 집을 짓지를 않아요. 만약에 양반들이 집을 졌다면 저 위에다 졌을 거예요. 저 소나무 있는데. 그러니까 양반 고택은 저 위에 있는 거고 쌍놈들 고택은 바로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양반 고택은 우리나라 집 흐름하자뇨 그냥 밀기만 해도 쓰러지는데도 천년이 간 이유는 명당에다가 져서 그래요. 그래서 집을 소개를 시켜주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집을 소개시켜 주려면 만약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저 위쪽에다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만약에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다 딱 해줘봐요. 그럼 저 앞에 합수가 이루어지는데 사시는 분들은 부자로 사는 거고 요런 데다 사는 사람들은 돈은 벌지언정 몸이 아파서 죽어버려요. 이런 데는 집터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계백장군 이게 충장대거든요. 여기 충장대를 보면 저 위에서 오는 물과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딱 합수를 이루어주는 자리에 바로 그 충장대가 만들어져요. 그럼 사람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절대 합수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절대로 집을 지면 안 되고 묘자리를 써도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보시면 저거 죽으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백제에서 계백과 같은 장군이 나와선 안 된다라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수학 원리거든요. 제가 만약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대한민국에서 큰 인물이 안 나오게끔 대한민국에서 큰 인물이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될 거예요. 왜? 다음에 제가 세울 왕국을 위협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김유신은 바로 계백장군이 백제에서는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군의 얼과 정신, 뿌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바로 해고 흉당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통 보더라도 계백장군을 기리는 사당 같은 걸 세우게 되면 보통 보면 다 앞쪽에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제를 지내면 뒤에 계백장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재밌게도 계백장군이 오히려 춘장대의 좌측에 있는 형국이에요. 계백장군 묘 어떻게 우측에다가 사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돈 많이 버셔서 묘자리 사당을 지을 때도 항시 이렇게 옆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지, 이게 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땅이 쑥 꺼진데 절대로 여기다가는 집 같은 것도 지면 안 돼요. 여기는 원래 여기가 저수지 자리예요. 이 풍수를 할 때 보면 저수지 자리를 찾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고이는 자리, 바로 요 자리가 물이 고이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를 깊이 파면 물이 항시 메마르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저수지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음이 잡혀요. 이렇게 여기서 엄청나게 빨리 돌지요. 이제 소리 막 돌아가요. 이거 유튜브 보고 또 막 손으로 스냅하네 하지 말고요. 아셨죠? 그래서 엘로드를 한번 여기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더 돌아가요. 여기는 보셨죠? 여긴 더 돌아가요. 예. 또 여기도 더 돌아가 이게.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스냅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분께서 계백장군이셔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한 속기열지짜리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볼록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래 여기가 조금 높았었거든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백장군이 여기 못 치실 때는 여기가 조금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물이 이렇게 까지는 데였거든요. 그 증거들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요런 식으로 잡고요. 예. 요 부분에서 서버려요. 예. 요 부분에서 서버려요. 이게 짧아요.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 깔때기 형태의 가장 좁은 부분이 바로 속기의 정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산 형태에서 깔때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 거기가 속기열지 자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혈이 내려오면 수맥도 마찬가지고 깔때기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이 이렇게 하고 몰입되는 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속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당에서도 속기가 있지만 수맥에서도 속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양갈래로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이 자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여기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둥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보셔서 여기가 바로 계백장군 묘예요. 그래도 김유신 장군이 계백장군을 겉보기에는 백제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묘자리는 다 해놨어요. 흉당에다가는 모셔놨지만 그래도 장군의 예는 다 했어요. 백제의 임금이다 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백제의 임금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 자체가. 그래서 김유신은 바로 의자왕을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백장군을 백제의 임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능으로 해준 거예요. 이 묘는 어떤 묘인가요? 이 묘는 계백장군 묘고요. 저기 보셔요. 계백장군 충신 둘이 딱하니 지키고 있죠. 오늘 태풍도 불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걔가 충신으로서 계백장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저기 거짓말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걔는 부충신이에요. 아예. 아셨죠? 예. 그리고 이 계백장군은 자체 신라군 5만, 김유신군 5만과 계백장군 5천 그리고 황산벌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때 계백장군은 아셔야 되겠지만 그 전술이 강했고 김유신을 압도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거의 김유신이 5만이 황산벌에 묶여갖고서 당나라한테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니들 5천에 어떻게 그 5만이 5천한테 절절절 매냐 이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김유신은 그 계백장군의 5천을 무찌르고서 당나라하고 합세가 됐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저는 김유신을 우리나라 충신으로 보지 않아요. 김유신은 원래 없었어야 돼요. 신라 자체가 원래 없었어야 돼요. 만약에 신라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 작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라가 없고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강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라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김유신은 위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지나면 김유신은 이 한반도의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김유신만 없었어도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잊지 마셔요. 계백장군은 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묘를 흉당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한민국을 만약에 역성으로 엎어버려요. 그리고 신대한민국을 딱 만들어요. 신대한민국을 딱 만들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인물이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저하고 방광 가졌던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일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아남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또
과거의 대한민국을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김유신도 바로 이 계백장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계백장군 묘를 좋게는 꾸며놨지만 흉당에다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계백장군 같은 사람이 호남에 5만 일어났어도 아마 백제가 고구려를 없애버렸을 거고 신라를 없애버렸을 거예요. 계백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절단 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호남에는 계백장군 같은 뛰어난 장군이 나오면 안 된다 해갖고, 그래서 바로 계백장군을 흉당에다가 모셔놓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왕조, 왜냐하면 고려가 패망할 때도 이성계는 정도전에 의해서 왕씨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 왕씨로 인해서 다시 고려가 만들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가 세워질 때도 신라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다른 위인들도 흉당에 묘를 쓰게 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첫째가 아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왕릉을 가게 될 거예요. 왕릉도 풍수를 할 거고, 하지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명당에다 써야 될까요? 흉당에다 놔야 될까요? 나를 괴롭히면 무조건 흉당에 들어가야 돼요. 명당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김종서 장군은 세조를 힘들게 만들었죠. 명당에 있을까요? 흉당에 있을까요? 당연히 흉당에 가 있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하면 다시 그 뿌리에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풍수에서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른 장군들도 나를 힘들게 한 장군들은 흉당에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성공시킨 장군들은 명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현재 김유신 장군 명당에 계셔요. 왜? 왜일까요? 승리한 장군. 승리한 장군이고 신라를 일으켜 세운 장군이에요. 만약에 김유신이 없었다면 신라가 통일을 했을까요? 신라는 없는 거죠. 절대 신라는 없는 거예요. 김유신이 없었으면. 왜냐하면 신라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었거든요. 고구려의 침공, 백제의 침공 때 그걸 다 막아낸 사람이 바로 김유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했기 때문에 바로 김유신 장군은 이렇게 명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유신 장군 묘도 가서 정확하게, 그리고 묘자리를 갈 때 제가 항시 김유신을 나쁜 놈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계백장군 입장에서 말한겨. 아셨어요? 예. 제가 김유신 장군 쪽으로 가면 또 계백장군은 나쁜 놈이요 이럴 거예요. 왜? 신라 편으로 와서 당나라를 다 무찔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계백장군은 그 뛰어난 전술을 갖고 왜 패망하는 백제를 위해서 싸웠느냐 이거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 묘에 가면 계백장군은 나쁜 놈이요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풍수할 때 그 입장에서 말하지 제 중심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지 제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수를 할 때 많은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계백장군은 왜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가족들을 모두 다 죽였나요? 첫째가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땅을 뺏겼죠? 한박도 뺏겼죠. 한박도 뺏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은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박도는 북한 땅이래요. 근데 거기 사는 어민은, 백령도 어민들은 말하기를 3년 전까지도 거기 가서 수학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박도가 우리 땅이었을까요? 북한 땅이었을까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입니다. 저는 이게 이 내용이 나오면 또 문제가 돼요. 바로 한박도가 북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NLL선을 밑으로 내린다고 그랬죠. 우리 땅을 북한한테 준다고 그랬죠. 바로 거기에 한박도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왜 계백장군은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을 왜 죽였을까요? 월남 때 베트공이 어떻게 죽였는지 아셔요? 첫째, 노동자 세력, 시위 세력, 종교 세력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베트공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군과 경찰을 죽이게 돼요. 통일이 된 다음에. 먼저 시위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는 민주노총, 촛불 들었던 사람들 다 죽이게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다시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베트남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1500만 정도를 죽여버렸어요. 해안가에서 200만을 폭탄과 기관총으로 따다다다다 갈겨갖고서 보트피플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안선에서요 200만을 다 죽여버렸어요. 막 피비린내가 진동할 정도로.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내가 장군이요,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군이면 내 자식 새끼들을 가만히 놓겠어요? 다 죽이겠지.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그냥 죽였을까요? 아니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서 죽였을까요? 그래서 바로 계백 장군은 바로 자기 새끼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신라에 가면 뻔히 내 자식들이 죽을 거 뻔히 아니까. 내 자식들이 노비로 살고, 내 자식들이 천한 관노로 살고, 내 자식들이 천한 기생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바로 계백 장군은 자기 자식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죽였다면 계백 장군 자식들은 당나라로 끌려갔을 거예요. 당나라로 끌려가서 바로 거기서 노비가 됐었겠죠. 그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식을 다 죽이게 될 거예요. 왜? 저도 애국자잖요. 저도 애국자니까 뽀롱 다 났잖요. 유튜브에 다 나와서.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 애국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식들 다 죽여야 돼요. 계백 장군처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못 지킨 대가가 내 자식을 죽여야 되고 내 백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여기 밑에가 명당이라는 걸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지관이 있었고, 당연히 풍수가는 당연히 군사 전략에서 쫓아다녀요. 제갈공명이 풍수가예요. 정도전이가 풍수가였던 거 아시죠?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유튜브 내용에 보니까 댓글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풍수나 잘하지 왜 종교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지랄하는겨. 저는 종교가 주고 풍수는 부유. 그 사람이 유튜브를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못 봤던 거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자들은 제갈공명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갈공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저는 책사가 되는 거예요. 전술을 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술가들은 자연스레 이 풍수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항시 풍수가들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상석. 상석이요? 예. 원래 여기에 상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망두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장군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장군석은 있어야 되는 거. 상도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죠? 왜일까요? 이것도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것도 있었을까요? 이거 보시면 연대 보시면 근래에 세운 거예요. 그죠? 백제 때 이게 세워졌을까요? 백제 때 절대 이거 안 세워져요. 왠 줄 알아요? 여기를 칭송하면 안 되니까. 칭송한다는 것은 역성을 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칭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비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패망한 장군이에요. 패망한 장군에 무슨 장군석을 세워주고 패망한 장군이 무슨 망두석이 있고 상석이 있었어요. 패망했는데 해주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입장에서 나를 엄청나게 못살게 군 사람을 몇 자리 이 정도 해준 것만도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돈 들여서 장군석이라는 것은 승리한 장군들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승리하지 않은 장군들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유 아시겠죠? 만약에 패망한 나라의 장군 능에 가서 말도 해주고 장군석도 해주고 석등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망두석도 해주고 상석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누가 다 알아봐갖고 역성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예. 눈이 빨리 녹는 자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 해준데 예. 되는 거예요? 눈이 내릴 때 빨리 녹는 데가 명당이에요. 눈이 안 녹는 데는 흉당이에요. 흉당과 명당 구분하는 방법이 많아요. 여름에 두더지가 있으면 명당일까요? 흉당일까요? 왜요? 그 두더지가 시원한데 좋아요. 아니요. 유충 잡아먹으려고. 그 다음에 겨울에 두더지 집이 있으면 명당일까요? 흉당일까요? 명당이요. 그러니까 겨울 두더지는 명당, 여름 두더지는 흉당이라는 증표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돼지가 파헤친 데는 다 물자리. 멧돼지가 다 파헤친 자리는 물자리요. 뒹구른 자리는 물자리.
막 해갖고서 뒹구른 자리는 다 물 나와요. 아셨죠? 그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계백장군 묘가 진짜 흉당인지 명당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명당일까요? 흉당일까요? 흉당. 흉당이요? 명당인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 보셨죠? 예, 이렇게요. 예, 엄청나게 큰 흉당이요. 예. 여기 액당이죠? 여기 한번 보셔요. 이렇게 가요. 예, 이렇게 여기서부터 맥이 명당 잡혀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명당 잡혀요. 요게 여기까지가 맥이에요. 여기요. 예. 여기서부터 흉당 잡히잖아요.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에서 설명드릴 때 뭐냐면 여기가 맥이 잡혔죠. 그리고 저기도 맥이에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이해 가시겠죠? 이게 무슨 맥이라고 했죠?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봐요. 어디가 맥인가 이렇게 이제 보셔요. 여기요. 비가 오면 이게 책증이 좀 문제가 생겨버려요. 물 잡혀서. 예. 그래서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예. 여기요. 여기. 이게 어떤 맥이라고 보셔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는 명당이에요. 여기는. 이게 어디에서 보셨죠? 이 맥이? 박정희 대통령 묘자리에서 보셨어요. 이 교미맥을요. 교미맥은 저 우맥과 우맥이 이렇게 삐뚤어져. 이렇게. 좌맥이 삐뚤어져서 여기에서 합수를 이루어요. 합수를 이루고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겨. 교미혈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 맥을 잡기가 가장 어려워요. 이걸 뿌리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뿌리맥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래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명당 자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저 자리에 있는 거죠. 저 우측 자리에. 그리고 유경수 여사 자리가 바로 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풍수 중에 최고 어려운 자리가 바로 이 교미맥이라는 거예요. 교미맥이 끝나면 저 앞에는 목혈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자리가 바로 장군묘가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풍수를 설명을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교미맥이고 제1장군묘는 바로 목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끼다랗게 퍼진 거 아시죠? 그래서 이열 잡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수맥이 있어갖고 하다가 수맥으로 막 돌아버려요. 명당도 막 수맥이 잡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명당터가 되는 건가요? 예, 여기도 명당터인데 능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묘를 쓴다는 건 자식이 있어야 돼요. 후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백장군은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백장군은. 여기가 또 하나 뭐냐면 여기가 명당이 잡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걸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교미 이제 요런 식으로요. 맥이 없죠. 이렇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잡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돌죠. 아, 여긴 수맥이죠. 저기는 명당맥이라서 저기는 수맥이 없어요. 오늘 물 때문에 그래, 건수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요.
그럼 점액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예. 합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쳐 버렸지, 이렇게. 여기가 거의 정확하게 중간맥이거든요. 그런데 풍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교미맥이라는 거, 이거 용맥이거든요. 교미에는 음양이 있어요? 예? 음양이 있어요? 당연히 음양이 있지요. 교미맥에서 좌측이 음이에요. 여자니까. 명당은 명당이지만 이것을 바로 여자를 상징해서 음이라고 그냥 칭해지는 거예요. 양이면서도요. 그 다음에 우측은 남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교미할 때 좌측은 여자, 우측은 남자. 이해 가시겠어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절을 할 때 남자가 여기서 내가 딱 보는 쪽에서 우측에 있을까요? 여자가 우측에 있을까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볼 때 결혼식이나 태백 같은 거 받을 때 있죠? 왜 남자가 우측에 있고 왜 여자가 좌측에 있을까요? 좌측이 여자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또 내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좌측에 있고 어머님이 우측에 있다고 해서 요거를 바로 아버님은 좌측, 어머님은 우측에 있다고 해갖고 여자가 우측, 남자가 좌측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항시 아버지가 앉은 상태에서 남자가 우측, 여자가 좌측에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인사 받을 때 아들은 우측, 며느리는 좌측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은 여자, 우측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절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예. 그래서 그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이게 동상을 세워도요,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이게 풍수를 할 때, 왜냐면 제가 수석이나 이런 걸 다 하거든요. 원래 풍수를 하면 그걸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첫째가 여기 계백장군 말은 순놈일까요? 암놈일까요? 순놈! 왜요? 너 순놈이네 벌써. 이제 보이네. 항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계백장군이 딱 탔는데 암놈을 타면 이건 계백장군이 아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이 정확하게 계백장군 말일까요? 아닐까요? 왜냐면 이런 조성물을 할 때도 이 작가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작가들이 안타깝게도 이게 계백장군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계백장군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말이 저기 싫어하네. 계백장군 말 아니요. 계백장군은 무슨 말을 타야 돼요? 백마잖요. 그런데 백마가 아니잖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게? 이제 논산에서 이제 난리 났네, 이제. 왜냐면 백마 하얀색으로 칠할 거 아니요. 이 말은 어디 말이 이게? 이게 한국 백제 말이 아니면은 신라 말이요. 당나라 말이요. 예, 이게 바로 인디언들 말이에요. 인디언 말이 왜 우리한테 와요, 백제 때. 이해 가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봐요. 이거 작가가 이거 미친놈이요. 이러면 또 저기 되겠죠. 왜 미친놈이요? 말 발판. 발판이 없어요. 아니, 말 발판은 있잖요. 칼이 이렇게 말이 히히히 하는데 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자른 형태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라군하고 싸울 때 이 말이 히히 할 때 있잖요. 그럼 칼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시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시요? 오히려 앞으로 들고 있대. 그렇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겨. 이해 가시겠어요? 칼을 목을 딱 잘랐어요. 잘랐는데 히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헤헤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자르고 난 다음에도 말이 이렇게 저기 됐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말이 저기가 되면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쪽. 이게 조형물을 보는 방법이에요. 풍수를 하면 당연히 봐요.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여기는 그래도 제대로 해놨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백장군이 싸울 의지가 없어요. 도망가려고 했던 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왜 계백장군이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 이 조형물은요? 말꼬리를 땡기고 있어.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 여기 한번 와서 다 보세요.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신라군하고 싸우는 건 방향성은 제대로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백장군이 도망가고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네. 말머리를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딱 땡기면서
토라질 거 아니요. 그리고서 백제 저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럼 계백장군은 이 말을 보고 동상을 보면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 신라군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요. 딱 이렇게 한겨. 니들은 싸워라이. 난 간다이. 이해 가시겠어요? 바로 이런 조형물 하나 세울 때도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잘 나와 있네. 여기는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건 신라군이에요. 그럼 저기가 백제군인가요? 향로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셔요. 이게 계백장군이거든. 표시가 계백장군인데 이게 맞자뇨. 달리기 하고 앞으로 칼이 있자뇨. 싸우자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이런 성물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게 엘로드 할 때도요 정확하게 풍수를 같이 배워야 되는 거. 이 엘로드 자체가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싸우자 할 때 정확하게 싸우자 하면 칼을 전진해서 가는겨. 그것도 그 누구보다도 앞질러서. 이해 가시겠죠? 난또 그 말은 정말 같은데. 이렇게 하고서 달리고 있는 거 아니요. 싸우러. 근데 저 말은 봐요. 히히 하고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조형물을 볼 때 꼭 보시면 정확하게 이걸 표시를 해야 돼요. 아셨죠?